번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액침 냉각이 나왔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냉각 부분입니다. 서버를 돌릴 때,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때 우리가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버를 관리하는 전력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전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모델 블랙웰에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이 부분 주목하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설명은 너무 압축해서 잘해주셔가지고 다 했나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금 액침 냉각은 말 그대로 그전에는 우리가 공냉식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통해서 이제 냉각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액체류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액침 냉각입니다. 근데 일단 액침 냉각 시장 평가사에도 사실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10년간 한 연평균 20%대의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부터는 꼭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AI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반 건물 대비했을 때 적게는 40배, 많게는 100배 이상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발열량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발열량이 많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기타 IT 기기들이 사실 수명도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또 저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냉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열 발산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소음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미래지향적인 이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침 냉각의 이 차별화된 장점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소음이 적고요. 그리고 액체를 통해서 발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열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력 소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액침 냉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설치만 하고 나서부터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고요. 거기다가 일단 엔비디아가 빠르게 4분기 때 적용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GPU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퍼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되는 전력량보다 오히려 이제 블랙웰 플랫폼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또 전력 소모가 필요를 하거든요. 그러면 액침 냉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4분기에 우리는 적용하겠다. 그래서 막 직원들 지금 많이 뽑고 있잖아요. R&D 직원들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액침 냉각은 많이 적용이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호주 쪽에 있는 기업은 이미 이런 방식들을 이미 적용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그다음에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액침 냉각을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액체 냉각 나가고 있고 상단에 액침 냉각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액체 냉각이라는 걸 일반적인 수랭식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액침 냉각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냉, 수랭, 그리고 액침 냉각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KN솔 그리고 GST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KN솔 주목한 이유요? 네, KN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크린 사업 부분, 산업 부분 매출이 지금 매출 호조로 수익성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최대 실적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드라이룸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
드라이룸 이런 쪽의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창사의 역대급 수주 잔고 유지다라는 소식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실적 자체만 놓고만 본다면 일단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KN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멈추고 만약에 지금부터 우상향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GST인데 역시나 뭐 액침 냉각해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에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 제가 더블 체크 시간에도 맞아요. 한번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길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GS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긴 한데 이 회사가 지금 관련돼서 지금 액침 냉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먼저 항상 제가 갖고 오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올해 역대 최대 실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서는 지금 이미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이미 파일럿 장비를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빠른 지금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상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기술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최근에 8월 5일 날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부분 또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종목 토론방에서 주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KN솔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들 남겨주셨을까요? 가즈아라는 의견도 있고요. 전진하라라는 장군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스통 뛰어넘고 전화 위복 승승장구 만사 형통 기원합니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GST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까요? 자세한 의견 들으러 입장해 보시죠. 어젠 피뢰침 쏘고 장대 음봉 쌍봉 출현하더니 급등 나오려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윗골이 길게 다는 차트 보여줬습니다. 과연 차트를 보고 가격 전략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나눠보시고요. 다음 의견도 함께 볼게요. 엔비디아 전기차 화재 방지까지 클린룸 기술력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 클린룸 덕분에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분류되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 중 어떤 부분에 주목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 토론방 GST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묻었다. 역시 액침이 빠질 수가 없죠. 일상 이상 모두 개발한 회사는 GST가 유일한데요. 과연 어떤 의견 자세히 있을지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형 캔들인데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캔들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상황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 때 이 비석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마지막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다 털리는 거임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칠러 수출 비중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칠러 수출 비중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전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액침 냉각 간다 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테마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지금 접근해도 되는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두 분 다 공이 차트를 좀 같이 분석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 KN솔이요. 네, KN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만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에 고점이 지금 한 3만 원대 중간에 3만 원대에 있고요. 자, 올 최고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23,000원, 22,000원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윗부분에 캔들의 윗부분을 이렇게 이어 보시면은요,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한 분이 종목 토론방에서 피뢰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피뢰침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예, 윗꼬리 살짝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피레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다 상세를 했습니다. 오늘 부분을 아랫꼬리를 달면서 그 피레침 부분, 그러니까 어제 사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한 18,000원 이상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그러니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 목표가는 3만 원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대가 앞부분의 최고점인데 이 아이도 중간에는 많은 매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라인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5,000원이고요. 다음은 GST로 넘어가 볼게요. 네, GST 같은 경우도 역시나 8월 달 초에 일단은 증시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긴 윗꼬리를 달아서 아까 종토방 보니까 예. 비석 캔들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캔들 하나만 보고 사실 캔들 분석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한 번보다는 캔들 2개를 보는 게 좋고요. 2개보다 3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음봉을 좀 형성했던 부분들, 그래서 캔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행인 거는 어제 시초가 부분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부분은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다음 거래일에 일단은 오늘 시초가 대비했을 때 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19,000원 정도 이상에서 끝나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제시드리는 목표가까지 달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목표가는요 121선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 4개월 정도 최대 매물대가 모여있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의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22,000원, 15,000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